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업 대세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최적 활용법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가 필요한 이유와 퀘스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과 다양한 사례별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위해 퀘스트 소프트웨어의 윤상철 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퀘스트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 보호 제품, 기술 컨설팅과 고객 기술 지원, 그리고 파트너 이네블먼트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기술 영업을 하고 있는 윤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윤상철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품도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20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3분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과 치킨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백업 대세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최적 활용법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 부장님, 그동안 백업 스토리 시장은 어떤 제품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기업에서는 주로 운영되고 있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인프라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백업 시장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있는가요? 네, 백업 스토리지의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입니다. 과거의 테이프 장치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용량으로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장치로 발전이 되고 있으나 백업 테이프 미디어의 취급의 번거로운 점과 데이터 복원 시 느리고 어려운 점을 들어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테이프 스토리지를 대체해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디스크 기반 어플라이언스로 전환을 해왔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백업 어플라이언스 시장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완전히 하드웨어 기반의 산업 백업 어플라이언스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백업 스토리지,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 둘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백업 스토리지 형태의 다양한 조합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점차 워크로드를 많이 이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는 백업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클라우드로의 워크로드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클라우드 스토리지 재복구를 위한 훌륭한 오프사이트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워크로드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퀘스트는 액츄얼테크 미디어와 함께 저희 고객사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백업을 장기간 보존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의 57%는 백업 고정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백업 스토리지의 변화를 우리는 이번 서베이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장점이 많은 만큼 가제도 뒤따르는데요. 일부 조직은 비용 절감을 기대했다가 비용 초과를 겪기도 했고요. 백업을 클라우드로 옮겼다가 예상치 못한 복구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설문 결과인데요. 데이터 보호 전략으로서 다이렉트 투 클라우드 백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온프레미스에 백업을 두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백업을 수행하는 워크로드인데요. 응답자의 26%는 안심하고 클라우드로 바로 백업 데이터를 하고 있지만 클라우드로 또 워크로드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그 외 응답으로는 37%는 이미 사용 중이라고 답하셨고요. 그 다음에 29%는 이 방법이 실행 가능한 전략이라는 데 동의는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8%에 불과했습니다. 네, 조사에서 다이렉트 투 클라우드 백업이 데이터 보호의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분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클라우드 백업이 사실 이제 간편함을 제공하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가제도 있기 마련인데요.
클라우드로 직접 백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실 수 자체는 적지만 가장 많은 비율로 나온 조사가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로부터 다시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우려가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백업하는 시간도 또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택해 주셨고요. 클라우드 보안은 역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클라우드도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들, 또 복구 작업 중에 발생하는 클라우드 밖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좀 들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라든지 원격 사무실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전반에 걸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분산이 되어 있다면은 데이터 보호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런 것과 같은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려면은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될까요? 네, 데이터 센터, 원격 사무실, 클라우드 전반에 우리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들이 이제 분산되어 있는 탓에 데이터 보호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데이터를 또 백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또는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또 클라우드 내에서 데이터 보호 등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의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5가지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 여러 가상 플랫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모든 장소에 중요한 집중식 단일 솔루션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복구 목표를 충족하고 복구 시간을 단축시켰어야 하며 합당한 위치로 백업을 복구할 수 있는 유연한 복구 옵션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도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중복 제거를 포함하는 데이터 보호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데이터 보호 전략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에서 쉽게 배포하고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클라우드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번째 항목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백업 사본들을 다양한 위치에 또 복제를 해야 되고 또 위치된 복제를 통해서 또 재복구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사이트 복제 또 여러 위치로 백업 데이터를 복제하는 그 복제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온프레미스와 또 클라우드 중에서도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백업 스토리지가 있나요? 특별한 백업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가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인프라의 중심이 더 이상 하드웨어에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 위주로 바뀌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손쉽게 이동, 복구,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백업 스토리지인데요. 그 백업 스토리지는 이제 사실 보편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어플라이언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온프레미스의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운영하지 않아도 원하는 인프라 환경에 배포하고 운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백업 스토리지 대세를 따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제조사의 종속성을 탈피함으로써 기업은 효율적인 리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유연성 확대를 통해서 솔루션 초기 도입 비용을 절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영 이후에 관리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의 필요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퀘스트 소프트웨어에서도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혹시 코어스토어인가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퀘스트 소프트웨어 코어스토어 제품이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입니다. 개념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와
세컨드 스토리지 이 두 개념을 코어 스토어가 통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어 스토어는 백업 어플라이언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백업 성능을 가속화하여 스토리지 요구사항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안전하고 또 빠른 클라우드의 복제를 통해서 데이터 아카이빙 또는 재복구 그리고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이 바로 캐스트의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코어스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IT 인프라의 중심이 더 이상 하드웨어에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업 업계도 이런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어스토어는 타사와 비교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로서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코어스토어의 특징은 사실 백업 스토리지 시장에서 IT 트렌드에 맞는 완전한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사분들은 지금 현재 보편적인 X86 하드웨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어스토어도 어떤 하드웨어가 되든 또는 어떤 가상화 환경을 운영하더라도 제약이 사실 없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또한 제약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완벽한 유연성을 제공을 하는 거죠. 온프레미스에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환경에 백업 스토리지를 적용하실 수 있고 또는 백업 스토리지로 확장하실 수도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실 변경하지 않고서도 백업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코어 스토어를 통해서 백업 스토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y 백업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고객사 환경과 또 요청에 따라서 기존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같은 형태로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백업 솔루션을 교체를 원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로 이동하려는 기업이나 또 백업 서비스를 가장 먼저 클라우드에 적용하려는 기업에게 꼭 필요한 백업 스토리지인 것 같은데요. 백업 스토리지로서의 특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코어스토어는 많은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업 스토리지 변화에 이 기능을 빼고는 사실 백업 스토리지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어스토어가 제공하는 중복 제거 기술은 최신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중복 제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가변 블록 중복 제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한 20대 1의 중복 제거 효율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백업 스토리지 절감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중복 제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스 및 타겟 중복 제거 기능에서 소스 중복 제거입니다. 코어스토어는 다양한 가속 프로토콜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속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서 백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IT 환경이 사실 많이 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백업은 SAN을 이용한 백업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SAN 방식보다는 네트워크를 사용한 백업 방식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백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성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대역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스토어는 앞서 설명드린 가속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서 이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백업 데이터는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소스 중복 제거인가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어스토어가 데이터 트래픽을 감소를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코어스토어를 이용한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도로의 트래픽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첫 번째 풀백업 형태로 데이터를 도로에 실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는 코어스토어 클라이언트에서 코어스토어로 이동을 하면서 코어스토어는 중복 제거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 데이터가 유니크한 데이터 같은 경우 지금 저장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가 들어온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데이터인 경우 코어스토어가 판단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들은 계속 보내져 오고 코어스토어에서 그거를 판단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데이터들을 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 코어스토어가 중복 제거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폐기를 하고 그에 대한 포인트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듯 첫 번째 풀백업에서도 코어스토어, 즉 백업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중복 제거 효과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밴드위스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데이터 하나는 사실 폐기는 했지만 그나마 유용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풀백업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백업에 대한 트래픽 흐름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풀백업도 들어오게 되면 디스크 절약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스토어에 또 데이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또 신규 데이터이기 때문에 코어스토어가 판단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보내게 됐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가 도착이 되면 코어스토어는 다시 중복 제거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폐기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데이터들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들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코어스토어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도 오지만 실제적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는 폐기를 시키고 해당되는 포인트만 코어스토어가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제 보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인라인 중복 제거로서 스토리지 사용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지만 사실 이제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도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코어스토어에까지 데이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는 네트워크가 여전히 좀 정체가 되고 대역폭의 다소 제한의 요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백업을 수행을 다시 할 건데요. 두 번째 백업을 수행을 하기 전에 코어스토어가 가속 프로토콜 플러긴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프로토콜은 코어스토어가 소스 측, 즉 중복 제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백업 서버나 프록시 서버 또는 백업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이 플러긴을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해줄 것입니다. 이미 저장된 데이터가 일치하는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전송이 됐고요. 두 번째 데이터부터는 미리 소스 측에 설치된 가속 프로토콜이 중복 여부를 확인을 하고 데이터에 실어 보내기 전에 폐기 처분을 하고 코어스토어는 해당되는 데이터에 또 포인트만 가져가게 됩니다. 다른 데이터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실어 보내기 전에 미리 소스 측에서 데이터를 폐기를 하죠. 이 기능은 당연히 이제 가속 프로토콜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도 마찬가지 마지막 데이터까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밴드위스 사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중복된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굳이 가지 않고 미리 폐기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어스토어가 제공하는 가속 프로토콜, 즉 소스 측 중복 제거 기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대역폭을 8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주요 이점은 이전과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전체 데이터의 백업 시간, 즉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결론을 한번 보시면 코어스토어 중복 제거 및 가속 프로토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보시면 사실 이 가속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고속도로나 아니면 도로의 어떤 교통 정체가 많은 데이터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좀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코어스토어의 가속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교통 정체를 벗어나서 즐거운 자동차용이 되듯이 네트워크 트래픽도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 데이터 트래픽 감소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특별한 기술과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코어스토어에는 다양한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어스토어의 특장점 중에 하나인 래피드 프로토콜인데요. 가속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가속 프로토콜은 앞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스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소스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서 백업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중복 제거함으로써 네트워크 사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거기에 더불어 데이터를 실어 보내기 전에 다양한 미디어 서버나 백업 서버를 거쳐서 데이터를 보내지게 되는데요. 코어스토어에 이제 가속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이렉트 투 타겟 방식으로서 직접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가 백업 서버나 미디어 서버를 거치지 않고 코어스토어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빠른 저장과 더불어 백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기능이지만 코어스토어에는 이 기능 또한 모든 프로토콜을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프로토콜은 추가 라이센스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장점입니다. 시큐어 커넥터라는 기능인데요. 멀티 데이터 센터 환경과 같이 백업 데이터가 WAN 구간 내에 연결 시, 즉 백업 및 복제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완료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기능이 바로 시큐어 커넥터라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클라이언트와 코어스토어 간에 그리고 코어스토어와 코어스토어 간에 보안 채널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AN 구간 내에 데이터를 실어 보내다가 또 불안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단절이 발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단절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연결됐을 때 시큐어 커넥터가 재연결을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이제 복원이 되면 또 그 전에 이제 승인되지 않은 패킷이 다시 이제 전송이 되고요. 또 적절하게 처리되면서 데이터 손실과 그간의 이제 프로세스 중단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또 다중 사이트에 어떤 데이터를 실어 보는 데 있어서 시큐어 커넥터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코어스토어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리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어스토어는 기본 데이터 센터에서 보조 사이트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스토어는 인스턴스의 위치나 신뢰성에 관계없이 한 인스턴스에서 다른 인스턴스로 유연하게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내에 코어스토어 인스턴스로 복제하는 경우에도 또는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즉 고유한 데이터만 중복 제거해서 복제를 함으로써 사실 복제 윈도우도 최대 15배 이상 줄일 수 있고 네트워크 대역폭 요구사항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복제에 대한 관리 부분도 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복제를 관리를 하시게 되면 원격지에 백업된 데이터들을 또 백업 소프트웨어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또 코어스토어 자체적으로도 리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복제에 대한 관리도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스토어의 다음 특징은 클라우드 티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스토어 인스턴스를
AWS 또는 뭐 Azure 블랍 스토리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토리지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확장을 손쉽게 데이터를 이동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클라우드 티어 기능입니다. 코어스토어에서는 이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 계층화 기술을 더했고요. 코어스토어의 안정적인 데이터 중복 제거 기술과 또 복제 기술을 통해서 IT 관리자분들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전반에서 데이터의 액세스, 이동, 복구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 환경에 변경 없이 안전한 장기 데이터 보관 기능이 더해졌기 때문에 클라우드 티어는 또 백업 스토리지 기능으로서 반드시 또 필요한 기능이고 저희 코어스토어가 제공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로서의 코어스토어에 대해 특징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코어스토어만 구성하면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코어스토어는 기본적인 캐스트 소프트웨어의 그 넷볼트 백업과 완전히 통합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캐스트에서 제공하는 백업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타사의 다양한 백업 소프트웨어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넷볼트를 예를 들자면 넷볼트 에이전트와 함께 설치가 되는 가속 프로토콜들이 있는데요. 그 프로토콜은 RDA라고 해서 Rapid Data Access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소스 중복 제거를 지원하게 됩니다. 캐스트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도 유연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코어스토어는 이제 앞서 적용 환경과 플랫폼에 제약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완벽한 유연성을 또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소프트웨어의 지원에 있어서도 가속 프로토콜과 같이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완벽한 백업 솔루션으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양한 IT 인프라 환경에서 이 코어스토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의 활용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코어스토어의 첫 번째 활용 방안입니다. 온프레미스의 백업 저장소에서 온프레미스 백업 저장소로 복제하는 구성인데요. 백업 데이터의 이제 소산 복제 용도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구성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코어스토어의 기능들이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운영 데이터 센터의 첫 번째 백업을 보게 되면 가속 프로토콜을 통해서 백업 서버에서 소스 중복 제거를 통해서 백업 성능을 더 가속화시키고 또 백업 스토리지 요구사항 또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복제 시에도 원격지의 데이터를 좀 더 안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시큐어 커넥터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스토어의 두 번째 활용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를 백업 저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코어스토어가 클라우드로 이동 및 저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코어스토어는 데이터를 한 인스턴스에서 다른 인스턴스로 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활용 방안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위치가 다양한 벤더의 클라우드에 호스팅을 하거나 또는 인스턴스로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왕 구간 내 데이터를 또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코어스토어는 또 거기에 맞는 설명드렸던 내장된 시큐어 커넥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위치에서 또 코어스토어 실행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코어스토어 같은 경우는 또 마켓플레이스도 또 찾으셔가지고 또 호스팅할 수도 있으십니다. 클라우드 지원으로 이제 모든 위치에서 복제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제 시에 이제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복제를 함으로써 또 원격 클라우드 내에 백업 스토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또 스토리 절감 효과를 또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안들을 또 보시게 되면 복구 시에도 또 운영 데이터 센터에서도 복구도 가능한 부분들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클라우드의 백업 저장소에서도 복구가 가능한, 즉 복구 시에 어느 장소에서도 복구가 가능한 그런 활용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활용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코어스토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클라우드 저장소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식인데요. 가속 프로토콜인 RDA와 OST를 시큐어 커넥터와 이제 함께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코어스토 인스턴스로 직접 백업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의 클라이언트에서 다이렉트 클라우드 백업 저장소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활용 방안인데요. 사실 이 같은 방식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워크로드가 클라우드에 있지만 일부 어플리케이션들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경우 백업의 중심은 클라우드로 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활용 방안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는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활용 방안입니다. 네 번째는 장기 보존 및 재복구를 위해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직접 사용해서 이제 코어스토어가 복제를 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백업 저장소가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는 클라우드에 이제 다른 코어스토어 인스턴스를 실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코어스토어 데이터를 애저나 AWS를 지원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코어스토어가 제공하는 정책 기반을 활용해서 그와 같은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요. 즉 이제 코어스토어 인스턴스를 AWS나 애저의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인 코어스토어를 유연한 배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환경에 별도의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두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토리지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유연한 any 플랫폼, any 하드웨어, any 가상화 환경에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직접 복제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코어스토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라이선스가 포함이 됐다면 그 용량은 어떻습니까? 예, 코어스토어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접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그 백업을 하거나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그 기능이 앞서 특장점 중에 제가 설명드렸던 코어스토어의 클라우드 티어 기능입니다. 이 티어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간단합니다. 코어스토어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블랍이나 S3 같은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코어스토어 라이센스 100테라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추가로 해당되는 스토리지를 3배 이상, 즉 300테라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고유한 데이터만 전송을 하게 함으로써 클라우드 사실 이제 스토리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코어스토어에서 보내게 됨으로써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확장하기 위해서 또 코어스토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라이센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티어가 하는 메리트는 2가지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티어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스토어의 클라우드 티어는 2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온사이트에 백업 데이터를 코어스토어에 백업을 먼저 하고요. 백업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 즉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예를 들어 애저 블랍 스토리지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2차 백업 용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아카이브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뭐 조건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0일 이후부터 3년 사이에 매월 한 부씩 나는 아카이브를 하겠다. 그러면 그 아카이브된 데이터의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티어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또 복구 시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프레미스 환경에 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온사이트의 코어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내릴 수 있음으로써 복구에 좀 더 빠른 신속한 복구를 또 하실 수 있고 또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내리는 데 있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 티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활용 방안인데요. 사실 이 방법은 앞서 4가지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인데요. 데이터의 이동 방향이 완전히 이제 반대인 경우입니다. 클라우드의 가상 머신 워크로드에 백업 에이전트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에이전트 실행을 통해서 온프레스 및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코어 스토어의 백업 스토리지에 백업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코어 스토어에서는 이제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운영하거나 원하는 가상 환경의 운영도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이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고객사 요청도 있긴 했었습니다. 가상화 클라이언트에서 온프레스 백업 저장소로 데이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고객사 상담도 있었고요. 사실 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우에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있지만 또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코어 스토어는 어쨌든 백업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는 백업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캐스트의 백업 소프트웨어인 넷볼트와 코어스토어를 통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스토어는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또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백업 스토리지 구축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스토리지 요구사항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데이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물리적 및 가상 머신이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넷볼트와 코어스토어를 통해서 인프라를 추가를 하시면 넷볼트와 코어스토어를 사용할 때 백업 서버나 미디어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백업을 또 직접 백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에서 코어스토어로 직접 백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와 같은 기능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가속 프로토콜들을 통해서 또 백업 성능을 더 가속화시키고 또 코어스토어가 제공하는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서 백업 스토리지 절감 효과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로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코어스토어를 좀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지 온프레미스나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 코어스토어를 VM 인스턴스로 운영하는 방법들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온프레미스에서 백업받은 데이터들은 최적화 복제를 통해서 또 클라우드에 백업 데이터를 복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어스토어가 제공하는 시큐어 커넥터라는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복제 인스턴스 간에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끔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직접 확장을 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백업을 또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 운영하고 있는 코어스토어를 통해서 또 코어스토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티어, 설명을 드렸지만 클라우드 티어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시큐어 커넥터라는 기술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또 암호화를 통해서 그리고
완 구간 내 어떤 네트워크 단절에 또 재연결을 시켜주고 또 보다 안전하게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확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의 토넌트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데폴트 서버와 또 코어 스토어를 통해서 또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백업을 또 수행을 하실 수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동일한 또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격지 온프레미스나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 또 데이터를 복제를 함으로써 또 재복구 환경을 또 가져가실 수 있고, 또 비즈니스 연속성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환경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폴트와 코어 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백업 인프라 환경에 데이터를 또 쉽게 이동하고 또 저장하고 복제하는 것들을 또 운영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 네폴트와 코어 스토어는 또 웹 기반의 또 관리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또 어디에서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즉 사스 제품에 대한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이 코스토를 적용하여 백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코어 스토어를 통해서도 사스의 대표적인 오피스 365 백업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든가 또 애저 환경에서의 어떤 그 랜섬웨어를 통한 데이터 삭제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는데요. 오피스 365 백업을 코어 스토어를 통해서 여러 장소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코어 스토어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만 치해서 보신다면 애저에 포함된 네폴트 및 코어 스토어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애저에 이제 완전히 이제 포함된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코어 스토어의 클라우드 계층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코어 스토어에서 백업받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티어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한 블랍 스토리지로 또 데이터를 또 계층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스토리지 비용 일부를 오프로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이제 모두 동일한 가용 영역에 있거나 같은 지역의 다른 지역 또는 위치에 있어도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이제 코어 스토어가 이 방법으로 이제 더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위치를 추가하게 되면 또 온프레미스의 코어 스토어를 또 다양한 형태로 쉽게 배포하고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또 클라우드의 이제 블랍 스토리지를 이용하셔가지고 또 클라우드의 그 네이티브 스토리지로 확장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통해서 사스의 대표적인 오피스 365의 데이터를 애저 기반에 저장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데이터 저장을 또 다른 위치에 저장하시는 데 있어서 또 무리 없이 또 코어 스토어를 통해서 또 백업 데이터의 이동, 복구 저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어 스토어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위치에서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격 액세스나 이제 VPN을 설정하지 않고도 전 세계 어느 기기에서나 모든 코어 스토어 인스턴스를 안전하게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관리하실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저희 캐스트에서는 SaaS 기반 포털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SaaS 기반 포털 이름이 이제 글로벌 뷰 클라우드라는 포털인데요. 이 포털을 통해서 완벽한 UI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스토어에서 연결된 모든 인스턴스를 관리를 하고 또 원격으로 문제를 또 해결하실 수 있는 관리 포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지금 우리 회사나 또는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저희 코스토 같은 경우 이제 평가판 다운로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검색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검색창에 코스토를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주소창에 cast.com 다시 qs를 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코스토 제품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상단에 다운로드 프리 트라이얼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무료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너리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된 바이너리를 앞서 설명드렸던 유연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리 서버, 다양한 가상 환경에 그리고 클라우드 인스턴스가 있으시면 바로 설치해서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 중에 코스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되고 또 더불어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코어스토어 라이센스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어스토어는 라이센스 타입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커뮤니티 에디션을 운영하는 라이센스인데요. 1테라를 무료로 연구 라이센스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사의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 데이터 사이즈가 그렇게 많지 않다. 1테라 정도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커뮤니티 에디션만으로도 충분히 코어스토어를 운영하시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데이터의 어떤 자유로운 이동과 복제를 또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트라이얼 타입인데요. 사실 트라이얼 타입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백업을 받아보고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부분들께서는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150테라까지 30일 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라이센스, 퍼페추얼 라이센스인데요. 퍼페추얼 라이센스는 스토리지 용량 기준으로 저희가 라이센스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소 이제 5테라부터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1테라 단위로 또 구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디션을 많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또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커뮤니티 에디션 같은 경우는 저희 직접적인 서포트라기보다는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에디션에 또 영구적으로 사용하시더라도 불편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코어스토어가 이제 1테라를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용량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증설을 해야 될 고객사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코어스토어가 제공하는 사이징 툴로 용량을 산정해 볼 수 있는 그 사이징 툴 웹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받아야 될 용량 정도를 입력을 하시면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의 또 우리가 또 백업을 받아야 될 어떤 정책을 입력을 하신다면 코어스토어가 필요한 용량을 쉽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다가 또 중복 제거 효과를 보신다거나 또 코어스토어를 통해서 또 다양한 인프라에 또 배포를 하고 또 운영을 해보고 싶으신 경우 또 어느 정도 용량을 또 산정을 하셔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코어스토어 사이징 툴을 들어오셔가지고 자유롭게 가이드를 또 받아보시면 도움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기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백업 솔루션이 있는데요. 호환 가능한 백업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장표에서도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테스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백업 솔루션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든 벤더의 백업 솔루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업 저장소를 기본적으로 NFS나 CIFS 형태로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도 당연히 코어스토어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코어스토어는 네트워크 형태의 프로토콜들을 또 지원하고 있지만 또 VTL 형태의 프로토콜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백업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든 간에 코어스토어를 백업 저장소로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임근식님께서는 퀘스트의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가 백업의 가속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신 것은 무슨 뜻인지요? 퀘스트 솔루션을 사용하면 기존 대비 백업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뜻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제공하는 가속 프로토콜은 설명을 드리면은 RDA라고 하는 가속 프로토콜들이 있고요. RDA는 넷폴트에서 사용하는 가속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OST가 있습니다. OST는 넷백업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NAS 형태의 NFS와 CIFS에 대한 가속 프로토콜들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Rapid NFS, Rapid CIFS라는 프로토콜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NAS 스토리지 형태의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와 같은 코어스토어가 제공하는 가속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신다면 소스 중복 제거 형태의 기능을 통해서 기존 대비 제가 봐서는 더 많은 몇 배 이상의 또 성능을 내실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NFS나 CIFS의 일반적인 스토리지들보다도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의 성능은 반드시 보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선희 님께서는 기존 백업 스토리지와 SD,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존 백업 스토리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백업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벤더사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가진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백업 스토리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첫 장에서도 그와 같은 백업 스토리지 형태를 많이들 사용을 해 왔었는데요. 소프트 정의 백업 스토리지는 어떤 하드웨어든 애니 하드웨어, 애니 X86 하드웨어, 그리고 애니 클라우드, 애니 가상화 환경에 자연스럽게 또 유연하게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즉 벤더사의 종속성을 탈피를 함으로써 또 유연한 하드웨어를 또 운영하실 수 있고 그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정호님께서는 물리적인 경우보다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는 운영이 유연하고 편하지만 물리적인 시스템 백업 속도보다 속도 면에서는 느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느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편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정의라는 의미의 개념들이 백업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물리적 환경에서의 어떤 성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코어스도 마찬가지로 운영의 어떤 편의성, 그 다음에 배포의 편의성, 그 다음에 다양한 편의성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걸맞는 또 자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코어스토어에서 또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어떤 퍼포먼스에 이슈가 있다, 아니면은 이 정도의 성능을 내고 싶다 하는 경우는 코어스토어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또 하드웨어 어떤 가이드들을 제공받으신다면 기존의 백업 어플라이언스 제품과 걸맞는 어떤 성능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신 분은요. POC 또는 코어스토어가 어떤 제품인지 테스트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POC라든가
테스트를 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백업의 어떤 구성 요소는 이제 백업 받아야 될 대상, 그 다음에 백업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백업을 저장할 수 있는 백업 스토리지인데요. 백업 스토리지는 코어 스토어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업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라도 카피를 통해서 코어 스토어의 어떤 성능을 성능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다른 걸 준비 전혀 하지 않으셔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보셨던 저희 퀘스트 코어스토어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를만 받으신다면 코어스토어를 백업 저장소로 활용하셔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네트워크 환경에서 백업 테스트라든가 또 백업 스토리지 절감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리고 그것들을 온프레미스에서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 스토리지를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떤 계정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코어스토어를 기존 백업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코어스토어는 기존 환경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게 테이프 장비를 아직까지 운영을 하시는 고객사라면 테이프 장비를 대체를 코어스토어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테이프 장비 어떤 관리에 불편한 부분들 또 복구 시에 느린 부분들을 코어스토어가 개선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어스토어를 1차 백업 저장소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테이프는 2차 백업 용도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테이프 장비가 아닌 다른 디스크 타입의 백업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코어스토어를 따로 운영을 하시면 또 패러럴하게 또 비교를 해 보실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용량을 코어스토어가 또 대체를 할 수가 있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요. 다른 질문은 혹시 타사 백업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한 백업 성능 및 백업 스토리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네, 코어스토어가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그 다양한 프로토콜 안에는 이제 가속 프로토콜이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가능한데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백업 스토리지를 CIFS나 NFS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빔이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테스트를 통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빔의 레프트 CIFS라는 가속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백업 속도를 이제 절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변 블록 중복 제거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중복 제거해서 백업을 처리해서 이제 중복된 효과보다 저희가 한 80% 이상 절약을 한 결과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소프트웨어, 저희 캐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현재 만약에 타사의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코어스토어의 성능을 또 테스트해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코어스토어의 기능적으로 스토리 절감 효과라든가, 가속 프로토콜을 통해서 백업 성능을 좀 개선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 참여자 20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3분께 추첨을 통하여 커피 교환권과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부장님, 오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신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인 코어스토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아마 웨비나를 통해서 해소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꼭 주십시오. 그리고 코어스토어를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서
저희 코어스토어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또 이점들을 한번 좀 체감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백업 대세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최적 활용법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